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 후 14일이 지나고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가 진행된 파이코인을 지갑에서 이동하여서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앱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에 파이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가 그것입니다. 파이의 P2P 거래 시스템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는 새로운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암호화폐가 어떻게 지구촌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P2P 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왜 파이코인이 여타 암호화폐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오늘까지 발생하고 있는 파이의 P2P 거래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이코인의 P2P 거래가 갖는 독특함과 그 특성이 향후 어떻게 시장의 강점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파이앱 화면의 공지사항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이며 KYC를 마친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7번 항목인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를 누르고 메인넷 지갑을 설정해야만 지갑으로 파이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현재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지갑은 85만 3천 개 수준으로 150만 명이 KYC에 통과하였지만 최근 파이 지갑 안으로 코인이 이동되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인지 아직 100만 명의 지갑에 다다르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우선 변경 앱 표지 내용을 보시면 파이오니어의 마이그레이션이 14일의 보류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이제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잠금 해제된 파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에서 파이 피자 물물 교환의 순간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팀도 아직 메인넷 SDK의 배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파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어팀은 우리는 나머지 커뮤니티에 대해서 KYC를 활성화하고 메인넷을 위한 플랫폼 및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초대를 받았을 때 KYC를 제출한 다음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 않은 KYC 건들이 빨리 진행되고 신규 건들도 속도가 더 빨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마이그레이션 관련 추가 내용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지갑에 들어와서 락업과 언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코인의 수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한 후에 양도 가능 잔액의 구성은 자체 채굴 파이 양과 보안 서클의 KYC 후의 보상의 일부, 그리고 앱 사용, 노드 운영, 잠금으로 인한 보상 등 나의 레퍼럴 그룹이 KYC를 마친 후에 받게 될 기여 물량을 제외하면 일단 가능한 모든 물량이 전송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양도 가능 잔액이라고 나오는 물량은 레퍼럴을 제외하고 나 자신이 매일 채굴하는 하루의 채굴 물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미래의 장기 락업이 동시에 해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혹은 3년 후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처리되어서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코어팀이 선택한 방법을 찾아보면 1년 락업의 경우에는 락업 기간에 최대 1개월 할인, 즉 무작위로 최대 한 달 전에 만료가 될 수 있고 3년 락업은 최대 3개월 전에 락업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더 나은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잠금 기간에 대한 추가 설계로 무작위로 시차를 두고 종료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같은 날 같은 락업 비율을 적용한 파이오니어라 할지라도 코어팀이 만든 무작위 해제 시스템 때문에 락업 일자는 아마 제각각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세 번째,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조치로 규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개척자의 적용과 검증 처리 관련하여서 KYC가 열리는 통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술적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고 더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부트스트랩할 수 있는 인적 검증 능력 지원을 강화하며 거짓 정보를 통해서 잘못된 KYC 신청서가 통과될 가능성을 줄이고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 중 재처리가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 더 빨리 진행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KYC 승인 후에 진행에 문제가 있거나 KYC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파이오니어들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개선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넷 SDK를 빠르게 배포하고 파이 앱 사용을 통해서 생태계 확보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미리 알아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일정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는 더 지켜보셔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파이의 P2P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 앱에서도 공지된 바 있지만 파이코어 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파이오니어들의 파이 피자 거래와 같은 바터, 즉 물물 교환의 순간을 보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즐겁고 흥분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프로그래머 라즐로 헤니액이 2010년 5월 22일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와 바꾸는 데 성공한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실물 거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피자 2판은 약 41불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당시 비트코인의 하나의 가치는 약 0.0041불의 가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라즐로를 헐값에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2009년 말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1불 정도의 수준의 가치로 인식이 되었지만 당시 시장에서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상품과 서비스로 판매자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던 최초의 상품 거래는 1비트코인당 0.0041불이라는 가치로 성립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자신들의 최초 P2P 거래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SNS에 공지된 파이 2판 거래는 20개의 파이를 20불의 파이 가치와 맞바꾸는 교환이었습니다. 즉 이날 파이 교환 가치는 1파이당 1불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전에 피자 5판을 12.5개의 파이로 거래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때의 가치는 약 10불 수준이었다고 파악됩니다. 이 거래를 두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0년 한 개의 비트코인이 약 0.0041불에 거래된 사건과 어제 필리핀에서 파이 하나가 1불로 거래된 파이 거래 가치는 실제로 파이가 약 245배 정도의 높은 거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파이 하나에 대한 효용성 면에서는 파이는 2010년 최초 거래된 비트코인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245배라는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증명이 된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많은 암호화폐 상품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의 암호화폐 가치에 대한 그 인식이 크게 바뀐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개인들의 합의 의사에 의한 파이코인의 P2P 거래는 각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파이코인에 대한 신념의 가치로 보아야 하고 그 가격이 높고 낮음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합에 의한 가격 선동이나 저가 매집 등 정당한 방법이 아닌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현재의 거래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거래에 참여하고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특히 고가 상품 거래가 증가할수록 파이의 물물 교환 P2P의 가치는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물물 교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파이를 소유한 파이오니어 분들의 파이에는 채굴에 필요했던 여러분들의 시간 가치와 동시에 블록체인 합의를 위해서 버튼을 눌렀던 노동의 가치가 함께 포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파이의 물물 교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1165불의 가치의 데스크탑 컴퓨터가 18.5개의 파이로 결제되면서 이 지역 최초 P2P 거래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1파이당 약 63불 수준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가 상품의 거래가 빈번하고 증가할수록 파이 가치는 더욱더 높을 확률이 커 보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한국 수원시의 신발 매장에서는 1파이 가치 10만원의 거래가 하루 사이에 추가로 3건이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폐 발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물교환 바터입니다. 이러한 실물 교환 경제는 늘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문명시대 이전의 물물 교환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가치가 일치하는 대상을 찾기가 매우 쉽지가 않고 상품 가치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사람마다 그 책정 가치가 매우 다르다는 점과 거래를 실현하는 데 실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목록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운송과 보관이 어려우며 물건의 품질이 일관성이 없는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는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금을 그 교환의 매개 단위로 시작하고 오늘날의 지폐와 플라스틱 카드를 거쳐서 현재의 탈중앙화 방식의 암호화폐까지 진화하였습니다. 화폐 시스템 도입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약 기원전 600년 전 리디아, 오늘날의 터키에서 주로 공장에서 사용될 화폐 주조가 진행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중국은 기원전 770년경에 가장 먼저 지폐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화폐의 탄생을 통해서 지난 3000년 동안 그 화폐 기능이 끊임없이 진화하였고 현재 그 가치는 지불의 수단과 저장 수단, 가치의 척도라는 세 가지의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72년 이후에 은행 시스템이라는 것이 탄생한 이후에 정부라는 중앙화 조직이 비대해지고 성장하는 경제 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 화폐는 그 기본 기능을 넘어서서 오늘날 경제 위기에 대응을 위한 화폐의 무한 발행이라는 양적 완화라는 일이 발생하고 화폐의 그 본질 가치는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소득 불균형은 물론 지구촌 경제의 글로벌화로 달러 체제 중심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서 국가 간 역시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오늘 현재 전 세계인들 모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블록체인의 P2P 시스템이 과연 병든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가능한 것일까요? 기존 중앙화된 금융 거래와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느린 거래 속도나 제어의 복잡성이 지적되기도 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가격이 절감되며 보안성이 높고 탈중앙화 방식이고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노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고가용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수의 노드에 의해서 합의된 신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파이의 물물 교환 기반 P2P의 장점과 그 강력함을 알기 위해서는 중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암호화폐 물물 교환이라고 불리우는 물물 교환 P2P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원유 판매 제재 등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약 130만 %에 이르게 되었고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추락함에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식량을 구하고 또한 생존을 위해서 암호화폐 물물 교환 이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모든 상품 판매자들은 자국 통화와 암호화폐로 상품을 판매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P2P 플랫폼에서 자신의 자산을 US 달러로 즉시 환전하여서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일이 지난 2년 사이에 일상적인 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자들 또한 모든 개인의 수입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달러로 보관하고 상품 구매 시에 달러나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등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너진 경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국민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의 채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조차 비트코인은 물리적 재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치 없는 베네수엘라 통화 볼리바르를 사용하는 대신 그들의 수입을 비트코인으로 유지하고 식료품 비용을 지불하는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진행 중인 것과 같은 상황을 사용하여서 궁극적으로 늘어나는 제3세계의 인구와 성장하는 산업에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트코인은 이미 실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굴과 상장시장에서 금융상품으로 그 가치가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리적인 재산과 상품 후 가격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서 세계 10대 마이닝 국가 중에 하나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률 하락으로 최근에는 대쉬나 나노 등의 새로운 암호화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이의 물물 교환 P2P 모델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숨겨진 강력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물물 교환 바터 기반의 P2P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 P2P는 이미 3,5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인구가 합의한 파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으로 보증을 받고 있고 블록체인 P2P의 단점 중에 하나인 속도를 크게 개선하여서 3초 내지 혹은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우 빠른 결제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폰 중심의 다루기 쉬운 시스템이고 그에 따라서 매우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파이코인의 물물 교환은 공유 경제라는 시스템과도 매우 일맥상통하여서 채굴 시의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원 전략 면에서도 향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바로 중고 상품을 통한 P2P 거래가 그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파이코인 물물 교환 P2P의 가장 높은 가치의 핵심은 합의 가치와 저장 가치가 파이 안에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파이코인 P2P를 통해 물물 교환이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면 그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채굴의 희소성과 소각이 커지면서 파이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연동된 파이코인은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의 시간 가치와 노동 가치가 동시에 담겨진 내재 가치 자체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서 화폐 본연의 기능인 상품과 서비스가 가장 근사치의 가치를 지닌 교환 매개가 될 수 있는 바로 등가 교환의 개념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서 인플레이션에 매우 강력하고 상품 가격이 반영된 상품은 마치 달러가 매일 대단한 큰 변동성을 기록하지 않는 것처럼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가장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물건 가격이 선반영된 파이코인이다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고 위대한 여정의 첫발을 디디고 있는 파이코인의 과거와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미국 오하이오주의 맨스필드 뉴스라는 신문은 1963년 4월 인류가 미래에는 손안에 전화기를 가지고 휴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뉴스를 공지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1973년 시카고 트리뷴지는 마침내 모토로라라는 회사가 새로운 라디오폰, 최초의 휴대폰 모델을 출시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 P2P로 시작된 파이의 바터 시스템은 곧 SDK가 배포된 후에 파이 앱을 통해서 더 쉽게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합의된 파이의 가치는 미래의 궁극적인 웹 3.0의 세계로 모든 참여 구성원들을 이끌게 되면서 더 큰 미래 가치로 확산될 것입니다. 시간은 늘 우리 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